인생을 실전처럼 사는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헐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생은 실전이다 네. 섭외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되게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저도 행복했어요. 아, 네. 되게 긍정 기운이 메일에서도 느껴졌거든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이 책에서 헐헐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집을 사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야 할까? 투자자 헐헐 박성희는 이런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1,000만 원을 들여서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쓰라는 것이다. 사실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네. 되게 큰 돈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1,000만 원이면 부동산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1,000만 원이요? 보통 일반적인 강의들이 특강이 하루 3시간 하는 특강이 한 5만 원 정도예요. 굉장히 싼 거죠. 왜냐하면 이 5만 원 정도, 한 3시간 정도의 특강에 어떤 자기의 생각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한 줄이 담겨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스킬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5만 원짜리 강의 한 30개 정도 들으면 사실 여러 분야,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분야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부동산 일반론이 있고, 내 집 마련, 그다음에 투자반, 토지, 경매, 상가, 기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에 대해 다루는 여러 가지 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짜리 특강 한 30개 정도 듣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정규 강의가 40~50만 원 정도 해요. 그런 강의 한 20개 들으면 더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또 책도 도서관에서 제발 빌려보지 마세요. 그 가난한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한 벤츠 E클래스 한 대 값은 쓴 것 같아요. 와. 예. 그것도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썼습니다. 네. 예. 어떤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강의를 그렇게 많이 프로 수강료였죠. 그래서 많이 듣는 것.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강의 이런 거 들었으니까.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책도 그래요. 책을 이제 도서관에서 많이 이제 절약한다고. 네. 왜냐면은 종잣돈을 모으는 거의 기본 바탕은 절약이 맞습니다. 근데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절약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 이제 집중하는 단계로 넘어가기는 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부하실 때 보통 초기 단계이시니까 이제 절약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시는데 인기 도서는 어떤지 아세요? 예약해놓으면 한 달 정도 혹은 맞아요. 2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책도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제 책도 지금 작년 11월에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벌써 시세가 다 달라요. 네, 규제 정책도 바뀌고 대출 정책도 바뀌고 많은 세제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책을 그냥 원하시는 책을 쌓아두고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읽으시고 적용하고 그 책이 마음에 들면 그 저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충분히 쏟아붓는 과정을 좀 거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0만 원이면요. 나중에 부동산을 살 때 앉은 자리에서 깎을 수도 있고 네. 올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잣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공부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종잣돈이 많으시면 네. 부동산에 가서 좋은 상품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잣돈이 제가 여기서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적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5,000만 원으로 투자하시거나 내 집 마련하실 수 있는 상품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소중한 전 재산이잖아요. 이걸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 5,000만 원이라는 거 전 재산을 투자했을 때 좋지 않은 집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첫 단추를 잘못 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승장에서도 덜 오르거나 아예 오르지 않는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자본으로 또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마련했을 때 그렇게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단추를 다시 푸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종잣돈 규모가 적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헐헐님 책에서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친구랑 같이 보기도 했거든요. 내 네네. 친구도 이제 네. 금액별로 아, 돼 있어서 너무 네네네. 좋다. 네. 누구나 이걸 보고 네. 내 상황에 맞는 거를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서 5천만 원일 때 내 집 네. 마련 플랜을 제시해 주시고 1억 네. 원일 때 그리고 종잣돈이 2억 원일 때 3억 원, 4억 원, 5억 원 그리고 10억 원 이상일 네. 때 이렇게 나눠서 해주셨는데 만약에 1억 원 종잣돈이 있다면은 똘똘한 한 채로 내 집 마련을 하려면은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수도권으로 1억 원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금액대별로 이제 플랜들을 대략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지금 살까 말까를 결정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사려고 한다면, 이런 환경에 처해 있으시다면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에 대한 그 방법론을 좀 마련을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이제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 마련하실 수 있어요. 네. 믿어지시나요? 새 아파트 마련하실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게 있잖아요. LTV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집값의 몇 %를 대출을 해주느냐. 그런 걸 이제 주택담보대출 LTV라고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규제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조정 지역에서는 50%, 집값에, 그다음에 비조정 지역에서는 70%, 이렇게 이제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억이 있으면 네. 보통 일반적인 조정 지역 내에서 2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1억으로는 집을 못 사는구나 라고 포기하시거나 보통은 이제 저자분이신 분들이 빌라로 접근하시거나 오피스텔로 접근하세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주택자 기준이거든요. 주택이 없으신데 이제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종잣돈이 1억 이하다.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집은 일단 아파트로 마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고요. 그리고 첫 집을 마련하실 때는 저는 한 2년 정도 보유하시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는 플랜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때부터 2년 후에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잘 팔릴 수 있는 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집을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름폭도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적을 뿐만 아니라 매도하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원이 있다면 수도권에서 약 3억대 정도의 분양가를 이제 분양가로 분양을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 그런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예요.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붙어 있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집이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경기도와 인천, 지방 중소도시, 네. 광역시에 일부 남아있는 물량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광역시나 아니면은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전매를 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어요. 네. 근데 일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시행된 분양권 전매를 막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그러니까 2022년, 2023년까지 입주한 아파트들이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도 혹은 2020년 이전, 2020년 하반기 이전에 지방광역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 이런 곳들을 물론 이제 좋은 지역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 교통이 좋고 이런 A급 지역에는 프리미엄이 다 1억, 2억, 3억 혹은 그 이상씩 다 붙어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적다면 수도권 내에서 3억대 정도로 분양한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붙어 있는 아파트를 산다면 이게 1억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이게 이런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약금 10%, 즉 3억에 분양을 했다면 계약금 10%인 3천만 원과 프리미엄 6천이면 6천만 원 플러스 부대 비용 이렇게 있으시면은 네. 집을 마련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억이어도 신축 아파트 마련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 신축으로 꼭 하세요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전세를 끼고 사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우리 갭 투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말씀드린 분양권 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아파트도 뭐 갭으로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조정 지역 분양권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집을 1억으로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는 2년 후에 매도를 잘 할 수 있는 집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악수가 뭐냐면 수도권에서 2억짜리 구축집을 사는 거. 1억으로. 예. 많이 안 오르고 매도도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잣돈이 적을수록 이거를 계속 굴려서 총 자본의 규모를 키워야 되거든요. 몸집을 이렇게 볼륨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억으로 한 3억대 집을 사서 이게 나중에 5억, 6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5억, 6억의 그러니까 5억, 6억 정도 된 집을 사서 7억, 8억이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사서 9억대 이렇게 비과세 구간까지 계속 이렇게 굴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종잣돈이 적을 때는 계속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2년마다 비과세를 받으면서 샀다 팔았다를 하셔야 돼요. 종잣돈이 1억인데 자본을 나누거나, 예를 들어서 지방 갭 투자하겠다고 3천만 원씩 나눈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적어도 한 3억 이하라고 한다면 종잣돈을,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 담으세요. 그게 훨씬 더 종잣돈을 빠른 규모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1억, 2억, 3억대는 돈의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분양권 투자라든지 전세를 끼고 사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종잣돈 3억대 이하일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볼륨을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2년마다 이제 갈아타기 하셔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억대, 5억대가 되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1억대, 2억대로 이제 수도권에 좀 괜찮은 재개발 구역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양권 투자도 새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새 아파트를 말씀드리냐면 이번 시장에서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분양한 아파트하고 네. 입주한 아파트하고 20년대 입주하는 아파트는 상품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과 그리고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 쪽, 그리고 커뮤니티. 그래서 지금 4세대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라고 한다면 입지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매도할 때 어쨌든 상품이 좋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매도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샀는데 하락장이 왔다, 집이 안 팔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25년 된 예를 들어서 2억, 3억 아파트는 상품의 컨디션도 좋지가 않고 전세 드리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 종잣돈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신축 아파트 쪽으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4억대, 5억대가 되면은 이런 수도권 내에서 재개발 물건들, 재건축 물건들을 이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가 꼭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신다든지, 그다음에 본인의 집이 또 따로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실거주 꼭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셔서 이제 헌것일 때, 그러니까 가치가 가장 낮을 때 샀다가 이제 새 것이 되었을 때 뭐 입주하거나, 아니면 새 것이 되었을 때 뭐 매도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4억대에서 5, 6, 7억대는 자산을 굉장히 빠르게 크게 불릴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입지 공부, 그리고 상품 공부, 정책, 그다음에 대출 공부 이런 거 하시면 좋은 상품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10억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죠. 네. 그래서 굳이 제가 조언을 드릴 건 아니지만, 한 가지 그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돈 있는 불인이가 가장 위험해요. 돈은 있는데 네. 이걸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될지, 자산 배치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이 불인이들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근데 10억으로 사실은 시간을 투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수도권 A급지의 곳이 있는데
C급지에 뭐 50평대 아파트를 매수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실수하는,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선택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부동산이라는 게 평생 같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세요. 내가 다음에 상승장이 오기 딱 전에는 내가 딱 기다렸다가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또 안 되거든요. 언제가 상승장의 초입인지도 사실 알 수가 없고, 이게 그 뒤돌아서 딱 돌아봤을 때, 이제, 그때가 상승장의 시작이었구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공부를 딱 시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평소에 공부를 하셔서 종잣돈이 적든 많든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좋은 곳으로 잘 파킹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네. 지역이요. 저는 당장 내년이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장 좀 역동적으로 변한, 그러니까 부동산 내에서 기본 입지 가치가 좋은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은 이미 비싸죠. 네. 강남이죠. 네. 기본적으로 너무 비싼 곳이고, 네. 강남은 특별하게 뭐 어떤 호재가 딱 터졌다고 해서 집값이 확 올라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완벽한 곳이어서 거기에서 뭔가 사실 더 이상 들어올 예를 들어서 강남에 GTX A와 C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집값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B급지, C급지에서는 즉 서울 접근성, 그다음에 일자리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이 새 걸로 확 바뀐다든지 뉴타운, 그다음에 교통망이 새롭게 생긴다든지 GTX라든지 새로운 신설 노선들 이렇게, 그다음에 종합병원, 큰 병원이 들어온다든지 백화점이 들어온다든지 일자리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수도권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네. 집값이 훅 뛰거든요. 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뭔가 내가 올해 집을 사서 내년에 집값이 뛰기를 원한다면 내년에 개통하는 지하철 노선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네, 그렇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유망 지역이 사실은, 돈이 많으시다면 강남이죠. 네. 이미 좋은 곳. 그렇지만 우리가 돈이 살짝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살짝 부족하다면 앞으로 좋아질 곳.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요거를 기본으로 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뭐 A급지, B급지, C급지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예를 들어서 C급지에서 B로 옮겨간다든지 B에서 A로 옮겨간다든지 첫 집을 마련한 다음에 어떻게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일종의 갈아타기를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첫 집을 사면 보통 많은 분들이 그 첫 집을 산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세요. 네. 기쁘죠. 그래서 거기 인테리어비를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네. 원목마루를 막 깔고, 그 다음에 올 인테리어를 해서 뭐 집의 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정을 붙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한 집에서 평생 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본 규모가 적을수록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네. 예. 첫 집은 살 때부터 갈아타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내가 팔 때 호재가 있는가, 내가 팔 때 그다음에 막 공급이 넘치진 않는가, 수요 공급도 보셔야 되고요, 호재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팔 때 세금과 정책과 뭐 규제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취득과 양도, 보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집 마련 이후에 더 좋은 집으로 가시려면 일단 내 집을 마련하시고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물론 내 집 마련하시기 전부터 하셔야 되지만 굉장히 많아요. 이 집을 매도했을 때 세금은 물론 9억 이하 구간은 비과세이겠지만 세금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으로 갈아탈 때의 취득세, 정책, 그 다음에 이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매수할 수 있는지, 그래서 두 채를 같이 가져가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자산을 조금 더 빠르게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집 마련은 굉장히 오히려 심플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어디에 살고 싶은가, 어느 집이 더 빨리 오를까를 생각하면 되는데 갈아타는 집을 마련할 때가 훨씬 더 어려워요. 자금도 좀 꼬여 있죠. 그 다음에 규제도 계속 생기죠. 그러니까 갈아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함도 있죠. 이렇게 갈아타는 게 굉장히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갈아탄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수평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단지에서 단지대로 뭐 이렇게 네. 갈아타시는 분도 물론 많으세요. 되게 뭐 20평대에서 30평대 이렇게 갈아타시는 분도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집을 갈아타는 의미는 상급지 이동할 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상품으로 그리고 더 그러니까 살면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집으로 갈아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네. 공부를 계속 하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네, 그렇죠. 좀 네. 전략을 새로 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것 공부를 같습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공부하는데 공부를 해야지 내가 살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너무 많이 올랐어. 안 살래. 나는 이제 저점에서 살 거야. 더 떨어지면 살 거야 라고 하는데 결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없고요. 결코 저점에서 못 삽니다. 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도 없는 거죠. 네.